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인공지능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한 파이토치. 근데 아주 엑기스만 뽑았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이제 대학원생인데요. 제가 처음에 파이토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인공지능을 프레임워크를 직접 막 이렇게 파이토치를 통해서 신경막 만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는 막상 실전에서 쓰이는 함수들은 그렇게 크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인공지능의 모델을 직접 개발하고 뭐 스크래치부터 코딩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 몇 가지만 일단 뽑았는데, 이번 영상은 일단 기초 영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파이토치가 뭐고 그리고 토치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가볍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파이토치가 뭐냐 이거부터 보려고 하는데, 파이토치는 쉽게 말해서 언어 이런 게 아니라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만든 딥러닝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글에서 텐서플로우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후에 파이토치를 사용하고, 요즘은 파이토치가 뭐 대세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냥 파이토치로 그 신경막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교 때 배운 이론 같은 거를 실습은 파이토치로 하면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이토치를 사용하려면은 사실 이 GPU가 설정이 미리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GPU의 세팅을 알아야 되고, 그 GPU에 맞는 버전을 다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톨치가 그 파이토치와 톨치 비전, 그리고 안에 있는 여러 모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토치 몇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몇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와중에 넘파이나 뭐 판다스 같이 여러 버전 충돌 문제가 발생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파이토치를 사용해서 뭐 환경 설정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굉장히 이 늪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가장 간단한 일단 이 명령어로는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이 NVIDIA SMI라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먼저 NVIDIA 이건 일단 철저하게 이 VS 코드나 커서 같은 이런 환경에서 이제 실습을 하는 거고, 콜앱 환경에서는 아마 결제를 해야지 이 터미널을 쓸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는 그 오른쪽 상단의 연결 버튼에 T4 GPU 같은 그 버튼을 눌러서 연결을 하면은 자동으로 GPU가 연결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개인이 서버나 아니면은 그 개인의 로컬 환경에서 GPU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환경이라면은 NVIDIA SMI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GPU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화면을 출력을 하면은 뭐가 먼저 나오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쿠다 버전이에요. 쿠다라는 거는 사실 그 엔비디아가 하드웨어에서 작동하게끔 하는 언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쿠다 버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GPU 버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2.1 버전을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버전의 쿠다 버전을 이용한 파이토치로 짠 이제 코드를 가져오게 되면은, 저는 이제 그 충돌 문제나 아니면은 뭐가 안 돌아간다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저한테 맞지 않는 토치 버전을 애초에 처음부터 다운을 받으면은 GPU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12.1 버전에 맞는 톨치 버전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파이토치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전 버전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네,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쿠다 버전을 다운받고요. 요즘에는 이거에 대한 뭐 가이드 블로그 같은 걸 몇 개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위키피디아에도 자기가 쿠다 버전에 뭘 써야 되는지도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GPU와 잘 연결이 되어 있는 쿠다 버전을 다운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톨치 버전이 2.5.1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뒤에 플러스 CU121 이런 식으로 쿠다 12.1 버전 이런 식으로 플러스 쿠다 버전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2.5.1까지만 나왔다. 그러면은 제가 GPU 연결이 안 돼요. 토치는 깔려 있고 파이토치에서 사용하는 함수 같은 거를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막상 코드를 돌리면은 CPU에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GPU를 사용을 하고
뭐 이거는 어떻게 아냐가 뭐가 있냐면은 torch.cuda.isAvailable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를 출력했을 때 true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NVIDIA SMI를 출력을 했을 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GPU는 총 4대인데 그러면은 여기 인덱스가 GPU 팬의 인덱스가 0, 1, 2, 3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GPU 4개를 동시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GPU 0번부터 3번까지 내가 원하는 GPU를 아무거나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설정을 하냐? 디바이스는 쿠다 아니면은 뭐 쿠다 땡 뭐 여기 인덱스 1 이런 식으로 하고 if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 torch.cuda.isAvailable 이라는 함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치 버전에서 GPU와 연결이 됐다라면 true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true면 나는 CUDA 몇 GPU, 그러니까 이 1은 인덱스입니다. 저는 여기서 만약에 3으로 해도 GPU 3번을 쓸 수 있다는 소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GPU가 한 대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CUDA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예시를 들기 위해서 CUDA 3번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뭐 출력을 하게 되면은 나는 이 CUDA 3번을 쓴다는 뜻이고요. 이 상태에서는 저는 이거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이 세 번째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할 GPU가 얼마나 돌아가고 있냐는 이 %로 보면 됩니다. 근데 사실 학습을 나중에 어떻게 뭐 구체적인 엄청 복잡한 함수를 돌리시면은 데이터 로더는 CPU에서 작동을 할 수밖에 없고 모델은 GPU에 올라가게 되면은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가 크게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CPU, GPU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이 %로만 내가 GPU가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 여기 아래 보이는 이 GPU의 메모리를 얼마나 내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이 MIB라고 하는 이 GPU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메모리가 내가 얼마나 사용할 수 있고 뭐 사용하고 있고 이런 걸로도 제가 잘 하고 있나 확인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돌릴 때 자주자주 터미널에서 NVIDIA SMI를 출력을 하면서 내가 잘 하고 있나 이거를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지금 뭐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차 있나 싶지만 저는 따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 2번 했으면은 사실 지금 이런 상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토치에 대한 간단한 환경 설정 같은 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토치에서 핵심 함수가 한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그냥 많이 사용하는 것만 한번 추려봤어요. 먼저 파이토치에서는 텐서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A는 3, B는 4 이런 식으로 할당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잖아요. A라는 곳에다가 3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죠. 근데 여기 토치에서는 torch.tensor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이거는 사실 이제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파이토치를 사용하는 이유는 GPU를 병렬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돌아가게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torch.tensor에서는 병렬 계산을 굉장히 잘 이렇게 미리 잘 깔아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제가 예시를 들어놓은 건데 torch.tensor 누르고 입력을 하고 여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냥 값을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파이썬에서 기본적인 리스트랑 같은 꼴이에요. x는 저희가 이제 이 뭐 리스트 이렇게 만들면은 파이썬에서 이 x라는 거는 이제 이런 리스트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안에다가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였죠. 그거를 파이토치에서는 torch.tensor 열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리스트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 저희가 이제 인티저, 플롯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는 소수점 자리를 되게 연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플롯 32로 저는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D타입에다 할당을 했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디바이스라는 것도 설정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만약에 톨치점 텐서 이런 식으로 1, 2, 3, 4 그러니까 사실 병렬적으로 2,2의 행렬을 만든 거죠. 1.0, 2.0, 3.0, 4.0이라는 행렬을 만들었는데 나는 이거에 대한 타입은 플롯 32로 했고 여기서 나는 이 톨치점 텐서라고 하는 거를 t에다 할당을 했는데 얘를 CPU에 올릴 수도 있고 GPU에 올릴 수도 있어요. 이게 핵심이죠. 이게 장점이죠. 근데 위에서 디바이스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디바이스에 올립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디바이스를 설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여기는 일단 t로 하면 안 뜨는데 하면 CPU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델을 나중에 구성을 하고 생성을 하고 그 모델에서 훈련을 시킬 때 모델은 반드시 GPU에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면은 데이터 같은 거는 CPU에 있는데 너의 모델은 GPU에 있어. 그래서 지금 이 두 개가 위치가 다른 에러가 발생해 라는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데이터를 처리할 때 디바이스는 그 GPU 위에 올라가게끔 처리를 해줘야지 이 나중에 충돌 문제나 이런 거를 잘 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rand_n 그리고 rand_integer라는 함수인데요. 사실 이게 진짜 많이 쓰여요. 이게 그냥 너무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어떤 함수냐면은 파이토치에서 내가 원하는 크기의 이제 랜덤 값을 만들 수 있는 함수예요. 쉽게 말해서 예시를 들어서 rand_n 입력하고 내가 만약에 32,32짜리 행렬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만약에 그냥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뭐 x는 리스트 열고 엔터 뭐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서 퍼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함수가 있긴 하겠죠. 뭐 for로 이렇게 하거나. 근데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32,32 32,32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얘네가 정규 분포에 해당하는 랜덤 값을 직접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보통 모델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모델을 어떤 뭐 모델이라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모델이 입력을 받는 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배치 사이즈 3,32,32였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 이만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이만한 데이터를 어디서 불러와요? 또 편집을 하고 수정을 또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코드가 잘 작동하나만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입력으로 그러면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배치 사이즈는 16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하나의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모델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코드가 잘 작동하는지만 보면은 내 모델이 잘 작동하는지는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톨치.rand_integer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함수는 rand_n이랑 되게 비슷하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정해진 구간 내에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의 이 인티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쓰냐? 이거는 이제 간단한 예시로는 라벨을 그냥 만들어서 실험을 할 때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장 로우 값은 0 그리고 하이 값은 10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부터 앞으로 만들 인티저 그러니까 정수들은 0부터 10 사이에 만들어지는 숫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크기를 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 위에 있는 이 t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2 곱하기 2 행렬이었으니까 여기다가 2 곱하기 2를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4719 이거의 쉐입은 지금 2 곱하기 2짜리 행렬이죠. 그러니까 이 형태의 인티저로 된 행렬이 만들어졌는데 얘네가 가지는 범위는 0부터 10까지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0부터 4면 어떻게 되냐? 1, 1, 3, 1 이렇게 이 정해진 구간 내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함수는 톨치.0, 톨치.1입니다. 이거는 너무 직관적이에요. 바로 그냥 내가 정해진 행렬 크기만큼의 제로로 된 0으로 가득 찬 행렬을 만들고 원스 그냥 간단하게 2 곱하기 2인데 1로만 가득 찬 텐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리 이런 식으로 이 크기의 행렬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 Z에 뭐 2,2번째에다가 나는 뭐 3을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3이 이렇게 채워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유동적이게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바로 이 신경망을 직접 간단하게 코딩을 해볼 건데요. 먼저 신경망을 코딩하기 앞서서 이번 영상은 간단한 컨볼루션 그리고 컨볼루션에 대한 이론은 다 안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컨볼루션과 그리고 컨볼루션에 같이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인 렐루 그리고 그와 같이 사용하는 맥스풀링 그리고 마지막에 보통 헤드로 넣어주는 리니어한 그 이제 MLP까지 해가지고 한번 실습을 간단하게 데이터를 뭐 따로 다운받고 이런 건 아니고 간단하게 해볼 건데 먼저 파이토치를 사용할 때 이제 가장 귀찮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거 바로 클래스 생성입니다. 이 파이썬의 클래스라는 거는 사실 뭐 굳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사실 클래스라는 거는 없어도 동작은 해요. 그냥 줄줄이 이런 식으로 막 나열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파이토치를 사용해서 할 때 나중에 어떤 하나의 파일에다가 모델을 정의하고 다른 파일에서 그 모델을 불러와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든 모델을 학습을 해서 그 가중치, 그러니까 학습이 완료된 거를 나중에 따로 PT라는 확장자의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그거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도 잘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무조건 클래스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냥 줄줄이 그냥 코드를 작성을 해놓으면은 이거는 나중에 이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렇게 파일을 다운을 받지 못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클래스를 무조건 사용한다고 그냥 이거는 이제 외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클래스 모델을 그냥 간단하게 모델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것도 그냥 외우면 돼요. torch.nn이라는 거를 as라는 거는 이제부터 우리는 줄여서 nn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인데 이때까지 torch만 썼는데 torch.nn은 뭐냐? 이 nn이라는 곳에서 내가 커스텀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정의할 때 이 가중치나 이런 거를 초기화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torch.nn이라는 거를 상속받을 거예요. 그래서 nn.module이라는 곳에서 모듈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을 거고 얘가 그냥 뭐 뜻은 그렇게 뭐 알아두면 좋겠지만 너무 깊게 파고들 이유는 없고요.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생성자에서는 뭐 하는 역할일까요? 그 파이토치에서의 생성자는 내가 커스텀 모델을 만들 건데 그 구조를 여기다가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예시로 보여드리면 아주 직관적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forward. 이 forward에서는 내가 init에서 만든 모델에다가 데이터 x를 넣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리턴하는 형태입니다. 네. 이게 사실 기본적인 파이썬의 그 클래스 작동 원리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생성자에다가 모델을 다 정의를 하고요. 포워드에서는 그 생성자에다가 x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모델의 출력을 결국에는 클래스의 출력으로 내뿜게 됩니다. 지금부터 예시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반드시 그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거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 있죠. 이 구조. 이거는 이제 앞으로 파이토치를 쓰면서 평생 쓸 구조예요. 그냥 외우면 됩니다. 이거 뭐 그렇게 막 애초에 이 구조는 근본적인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아시겠지만 파이토치에서는 무조건 nn.module이라는 거를 상속받고 그 생성자에다가 그 super.init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거는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 self. 뭐
이 위에 있는 이 nn.conv2d부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셀프. 내가 하고 싶은 이름 뭐 conv1 conv1이라고 하는 거를 이 객체에다가 이제 할당을 해주고요. nn.conv2d 이러면 이제 나만의 컨볼루션 모델을 정의를 하는 건데, 이 맥의 변수들은 이런 식으로 순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자, 내가 모델을 정의했고 x라는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나는 self.conv1에다가 x를 집어넣을게. 이렇게 파이토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x라는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conv1에다가 x가 집어넣게 되는 구조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in channel, out channel, kernel size, stride, padding 뭐시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모델에다가 x가 슉 들어가서 결국에는 출력이 뭐가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작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 네, 모델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또 한번 in 채널은 3 그리고 뭐 아웃풋 채널도 뭐 한 5 커널 사이즈는 뭐 한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x는 torch.rand 배치 사이즈는 뭐 16 그리고 이제 채널 크기는 in 채널 3으로 했으니까 3 그리고 height width는 뭐 32,32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에다가 x를 넣어주면은 in channels가 없다. 잠시만요. 지금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건데, 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클래스 만들었고, 저의 모델은 지금 컨볼루션 딱 하나 있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 모델이라는 거를 생성자로 이게 지금 모델이라는 객체에다가 이제 만들어줬죠. 그렇다는 뜻은 내가 이 객체에다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 모델이 이 x라는 걸 가지고 이 forward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줄에서는 생성자를 실행, 그러니까 def init을 실행해서 모델 구조를 만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를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모델의 forward에다가 x, 그러니까 데이터를 넣어서 출력했어요. 그러면은 이 x라는 게 이 여기 컨볼루션에서 연산을 통해서 지금 얘는 배치 사이즈, 그리고 얘는 인풋 채널, 그리고 얘는 height 곱하기 width인데, 이렇게 컨볼루션을 통해서 3이었던 게 5로 나오고, 배치 사이즈는 당연히 그대로 나오고, 32,32라는 게 커널 사이즈의 패딩 0이었으니까 하나 줄었고, 이런 식으로 연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모델은 아웃풋 출력이 16,5, 31,31로 나오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torch.rand는 앞에서 이제 좀 공부를 했었던 거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컨볼루션 2D 안에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매개 변수들이 있어서 필요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 간단하게 in 채널, out 채널, 커널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렐루는 어떻게 쓰냐? 또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 붙여줄게요. self. 활성화 함수니까 activation 해가지고 nn.value라는 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컨볼루션에 나온 거를 아웃풋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value로 거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self.act에다가 out을 또 넣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컨볼루션에서 나온 게 여기로 가고, 이게 다음번에 여기로 가고, 이게
이거고 이게 리턴이 되는 구조겠죠. 그러면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밸류라는 거는 0보다 낮은 것들을 0으로 고정시켜주는 애지 뭐 별다른 쉐입의 변화를 주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모델의 x인 이 아웃풋 자체를 출력을 하면 값은 다르겠지만 쉐입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맥스 풀링이 있겠죠. 맥스 풀링을 사용을 할 건데 이거에 대한 개념은 안 짚을게요. 그러면은 똑같이 self.max 이렇게 해가지고 self.max에다가 또 그 아까 아웃풋을 넣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31이었던 게 15로 줄었죠. 자, 다시 자, 지금 보면은 컨볼루션은 똑같이 거쳤고 그 다음에 렐루만 거쳐서 나온 거를 out1이라고 했을 때 16,5, 31, 31이었는데 이거를 맥스 풀링을 이제 2x2로 했으니까 4개가 하나로 줄어드는 구조죠. 그래서 이거를 또 맥스 풀링이 거쳐서 나온 애를 같이 출력을 해보니까 쉐입을 확인했더니 15,15가 나왔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은 그건 게 알아두면 좋죠. 사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나중에 x 까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웃풋을 확인하고 싶으면은 그냥 뭐 점 쉐입을 하면 됩니다. 이 텐서로 되어 있는 애들은 쉐입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뒤에 뭐 이런 거 안 붙습니다. 그냥 쉐입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이즈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했고 마지막으로 뭐 리니어 함수는 이제 간단하게 예로 들어 보자면은 이 nn.linear라는 거는 앞에 들어오는 거는 이 차원수고 예를 들어 100 아니지 뭐 256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이제 또 출력의 차원수입니다. 이게 또 뭔 소리냐? 자, lin이라는 걸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또다시 톨치로 랜된 배치 사이즈 컴마 뭐 64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럼 얘의 쉐입은 어떻게 될까요? 배치가 만약에 16이라고 했으면은 16,64라는 행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배치는 무조건 병렬적으로 연산이 돼야 되고 이 배치끼리 계산이 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니어에다가 나는 넣고 싶을 때 이 배치 차원은 고려를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만약에 이게 256이었으면은 이거를 톨치점 이 nn.linear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넣어가지고 나오는 출력은 배치 사이즈를 고려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100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16,256이 256,100이면은 아 처음과 끄트머리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 뜻은 뭐냐면은 nn.linear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행렬 연산을 해주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네. 리니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256,100이라는 행렬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는 행렬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배치 차원과는 관계없이 16 곱하기 256이라고 하는 행렬에다가 여기다가 256,100이라고 하는 행렬 연산을 통해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16,100이라고 하는 걸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만약에 최종적으로 내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태스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클래스가 총 10개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피처는 뭐 한 500차원이다. 그러면은 나중에 nn.linear에서 500,100이라는 리니어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헤드로 넣어주게 되면은 최종 출력을 동일하게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앞에서 컨볼루션을 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의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했다면은 마지막에 분류기로 리니어 헤드를 넣어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클래스에 맞게 세팅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컨볼루션까지 마무리를 했고,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했던 거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한번 이 간단하게 학습은 아니고 한번 어떻게 이렇게 보통 하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simple CNN 만들고 똑같이 nn.module 만들어주고 그냥 자동으로 생성자 만들어줘야 되고요. 셀프 무조건 써주고 상속 그 다음에 자, 이 틀은 기본입니다. 이 틀을 이제 기본이라고 했고, 저희는 그러면은 컨볼루션을 통해 나온 게 렐루 갔다가 맥스풀링 갔다가 컨볼루션 갔다 렐루 갔다 맥스풀링 가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기본적인 이 특징을 추출하는 모델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feature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그러면은 nn.convolution 2D를 통해서 만들 건데 이게 봐봐요. 이거 아까 지웠네. 만약에 내가 컨볼루션 갔다가 렐루 갔다가 뭐 맥스풀링 갔다가 또 컨버 갔다가 렐루 갔다가 맥스 갔다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모델을 정의를 뭐 잘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포워드에 난 처음에 컨볼루션 갔다가 렐루 갔다가 맥스 갔다가 이거 하나하나 다 적어줘야 돼요. 어차피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nn.sequential이라고 하는 이 함수입니다.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sequential 안에 정의한 그 NN에서 제공하는 모듈은 그 순서대로 무조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nn.sequential 가로 열어주고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순서를 그대로 그냥 적어줍니다. nn. 저 약간 컨볼루션 2D를 할 건데 입력은 3채널 RGB 채널이라 가정하고 그리고 16채널의 아웃풋을 주고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는 그냥 3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1 패딩은 1 간단하게 하고 컴마 꼭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컨볼루션이 작동한 뒤에 그 다음에 올 거는 그냥 nn.렐루 그냥 할게요. 컴마 해주고 그 다음에 nn.max풀링에다가 2x2 똑같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얘네들을 반복해주면 됩니다. 근데 얘가 지금 16 아웃풋 채널을 가지니까 얘도 무조건 입력 채널이 16차원이어야 되죠. 제가 지금 여기다가 따로 이름을 안 적어뒀는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무조건 처음에는 in 채널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웃풋 채널입니다.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데 얘가 지금 아웃풋 채널 16이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채널에 관계하는 애는 없죠. 무조건 얘네는 이제 헤이트 위드만 건드는 애들이니까 이 16이라고 하는 아웃풋 채널이 여기에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웃풋은 또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그냥 32로 할게요. 32로 하고 커널 사이즈 스트라이드 패딩은 똑같이 적용을 하고 이렇게까지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 nn.sequential을 왠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이 컴마 냅둬도 되고 안 냅둬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가독성을 위해서 그냥 없앨게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해도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모델이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특징을 추출한 걸로 분류를 할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헤드를 하나 달아줄게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것도 그냥 sequential 할게요. sequential 하는데 자 지금 얘를 보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내가 입력 형태를 어떻게 넣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height width는 모르고 차원수만 맞춰줬죠. 3채널이 들어왔을 때 32채널이 나온다는 건 알겠는데 height width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미리 계산을 해둬야지 얘의 아웃풋을 알게 되고 얘의 아웃풋을 통해서 얘의 인풋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구조가 이걸 먼저 들어가서 이걸 나오게 할 구조를 만들 거니까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x를 torch.randn을 할 건데 배치 사이즈는 그냥 간단하게 16이라고 하고 아니다 4로 하고 그리고 인풋 채널은 3 그리고 height width는 아까 위의 예시와 동일하게 32,32짜리로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cfr 데이터셋처럼 32 곱하기 32의 이미지 해상도를 가지는데 RGB 3채널이고 그런 이미지가 동시에 4개 들어오는 배치 사이즈 4를 가진 X라는 임의의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이 데이터가 이 simple CNN이라고 하는 이 피처를 통해서 거쳐서 나오면은 어떻게 되나를 확인을 하고 싶으면은 self. 지금 여기 feature라고 되어 있네요. feature에 x를 넣고 이거를 아웃풋이라고 했을 때 아직 얘는 지금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에 x 넣고 그 다음에 쉐입을 보는 거예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스트라이드 여기가 아니구나.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torch.randn으로 간단하게 내 모델이 중간 아웃풋이 몇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이 디버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PY 환경에서 이렇게 점을 찍어두고 내가 중간중간에 쉐입을 확인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초보자가 토치를 처음 사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디버깅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그러면은 이 self.feature라고 하는 이 모델 구조를 거치면은 배치 사이즈는 그대로고 아웃풋 채널은 32가 되고 32,32라고 했던 height width는 8 곱하기 8 해상도로 바뀌었구나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시퀀셜에서 nn.linear로 제가 지금 분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분류를 하고 싶은데 마지막 최종 출력을 10으로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클래스가 10개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앞에 하나의 이 피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얘는 4차원의 형태죠. 배치를 뺀다면 3차원의 형태인데 리니어 MLP는 아시겠지만 이 행렬 곱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2 곱하기 2 행렬의 그러니까 2차원 연산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 flatte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nn.flatten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데이터를 일자로 쭉 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 지금 32,8,8이 있었으면은 이거를 32 곱하기 8 곱하기 8 이라는 애로 펴주는 겁니다. 4, 32 곱하기 8 곱하기 8 이렇게 지금 일자로 펴주는 거예요. 이게 flatten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배치 사이즈는 고려 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nn.linear에서는 이 녀석이 입력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self.feature에서 나온 애가 x라고 또 한다면은 self.classhead에서 x가 다시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4,10이라고 하는 배치 사이즈, 클래스 수인 10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됐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디바이스 설정까지 한번 해볼게요. 디바이스 설정에 되게 애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기 모델 생성자 정의할 때 있죠. 여기 모델 객체 만들어줄 때 여기다가 to device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내가 모델을 정의를 했는데 이 녀석은 이제부터 GPU 위에서 동작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to device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x를 톨치저 랜드 n 그냥 이렇게 하면 얘는 CPU에서 동작한다고 아까 위에서 확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무슨 오류가 발생하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는 CPU에 있지만 모델은 GPU에 있다는 그 타입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X도 디바이스로 이렇게 옮겨주고 모델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잠시만요. 지금 여기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지금 아까는 됐는데 왜 안 되지? 잠시만요. 뭐지? 32 곱하기 8 곱하기 8, 10.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정의를 할까? Input type and weight type should be the same or input should be allocated and advanced.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굉장한 이 디버깅에 항상 이렇게 빠지는데요. 이러니까 또 되네? 이러니까 오류가 발생하는군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니까 되네요. X 자체를 디바이스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모델을 일단은 디바이스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애초에 GPU에 있던 데이터를 모델에 넣어주는 구조로 하니까 잘 작동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도 아직 많이 헷갈리고 아직 잘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라벨까지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클래스가 10개였으니까 라벨의 범위도 0부터 9까지 인덱스를 가지는 걸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rand int 로우 값은 0 그리고 최고 값은 10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 지금 여기서 배치 사이즈가 4였으니까 4, 이렇게 해주면은 y가 이런 식으로 4개의 임의의 라벨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러면은 이 모델이 어떻게 학습이 되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포워드를 통해서 나온 모델은 배치, 10이라고 하는 애였어요. 그러면은 4, 10이라고 하는 이런 네모난 행렬 구조를 가지고 있을 텐데 각 배치마다 10개 중에 가장 확률이 큰 놈이 곧 그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확률을 어떻게 뽑을까? 바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는 정수값들을 가진 애들을 지수승으로 올려줘서 싹 다 양수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이제 걔네들의 그 분포를 확률로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크리테리온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nn.cross entropy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loss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 로스 함수를 나는 크리테리온이라고 하는 걸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라는 게 필요하죠. 톨치점 옵팀점 여기에는 아담 이런 것도 있고 아담 W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내가 모델을 모델이라고 하는 이름에 했기 때문에 여긴 모델이 들어가는 거고 model.parameters라고 하는 거는 이 모델이 결국 내가 만든 게 학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학습 가능한 가중치들을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경사하강법이죠.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이 텐서들을 업데이트 해줄 건데 나는 그거를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할 거야. 그리고 그때 러닝 레이트는 0.01을 쓸 거야 라고 해주는 거야. 만약에 파이토치가 없이 이거를 생 코딩을 한다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이 러닝 레이트부터 해서 파라미터만 업데이트 하는 거 이 코드만 해도 정말 몇천 줄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토치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게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옵티마이저까지 설정을 했다면은 결국에는 이 X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와서 심플 CNN이라고 하는 모델을 정의를 해줬고 그 다음에 모델에다가 X를 올려주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이 모델에다가 넣은 아웃풋이 out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아웃풋과 y에 대한 라벨에 대한 크리테리온을 계산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스는 크리테리온 out과 y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실행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하나는 쿠다 3에 있는데 하나는 CPU에 있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 하고 추적을 해보니까 여기서 왔네요. 그럼 여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한 놈은 GPU에 있고 이 한 놈은 CPU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크리테리온은 그러면 어디 있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로스를 계산하고 이런 거는 파이썬 내장 함수를 통해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함수가 사실 어디에서 작동하는지는 관계가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그냥 덧셈 뺄셈 나누기 곱하기만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웃은 어디에서 왔을까를 찾아봤더니 모델에서 왔구나. 근데 모델은 어디 있었지? 하고 보니까 디바이스에 있었어요. 그럼 얘는 아웃은 GPU에 있었는데 라벨은 CPU에 있었다는 거니까 얘도 똑같이 디바이스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돌리게 되면은 로스가 잘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출력을 해보면은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 텐서를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소수점 형태로 나타나게 해주는 함수고요. 아무튼 로스가 2.2라고 하는 값이 나왔네요. 이 임의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한 함수를 짜야 되는데 세 가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세 가지 무조건 외우세요. 순서도 외우세요. 그냥. optimizer.zerograd 그리고 loss.backward 그리고 optimizer.step 자, 이거 세 개는 이제부터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로그레드 백워드 스텝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모델의 아웃풋으로 그걸 로스를 구했으면은 나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중치를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0으로 초기화가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다음에 로스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고 그 백프로파게이션으로 계산된 가중치를 스텝이라는 걸로 업데이트까지 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잘 설정을 해둬야 돼요. 이 옵티마이저가 이 옵티마이저고 이 로스가 이 로스고요. 이 옵티마이저가 이 옵티마이저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이 모델이니까 이게 순서를 잘 정의를 해둬야겠죠. 만약에 이렇게 업데이트까지 했으면은 프린트 한 번에 스텝 완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포문으로 이 데이터가 만약에 계속 불러올 수 있는 데이터라면은 for 뭐뭐 in 뭐뭐 여기는 이제 데이터 로더 같은 게 들어가겠죠. 들어가가지고 데이터를 포문으로 계속 주면서 데이터를 한 번씩 주고 그 모델의 아웃풋과 라벨을 통해서 로스를 계산하고 옵티마이저를 이렇게 쫙쫙쫙 해서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한 바퀴를 돌리면 그게 바로 1에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설정을 한 10에폭 해놨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겠죠. 한 번에 에폭이 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한 바퀴를 다 돌리고 그리고 그게 총 10번 돌아가면은 결국 최종적으로
모델 학습 완료.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놓은 모델을 PT 파일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중에 뭐 torch.save 그리고 모델. 뭐 이런 식으로 가중치 파일도 저장을 할 수 있고, 로스를 시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로스와 변화하는 로그를 txt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이 학습하는 방법은 가지각색입니다. 러닝 레이트도 모델에 따라 다르고요. 데이터 형태에 따라도 다르고, 이 코드의 근데 형태가 이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토치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함수부터 NVIDIA SMI 그리고 컨볼루션하고 뭐 이런 간단하게 학습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영상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아니면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